정치 검찰의 악행이 이번 특조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검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한 토끼몰이 이 행태를 규명할 특검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한 게 당연히 가능하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할 것도 아니고 네. 가능한데 전 주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특검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을 혼란시킨 국가 권력을 통해서 네. 정적을 이른바 사냥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금도도 없었고요. 네. 정말 무자비하게 했던 거예요. 네. 이거는 교훈을 남겨야 됩니다. 교훈이란 게 뭐예요? 역사에 물론 교훈을 남겨야 되고 교훈이란 게 뭡니까? 잘못한 범죄자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검사면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 없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예요. 네. 법치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 누구라도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법 집행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여도 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아래에 있어야 돼요. 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고 법의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람들입니다. 네. 누구냐면 법에 대해서 제법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앞서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못된 짓을 했던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추궁했듯이 검사란 직위를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한 검사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방법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10월까지는 아직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아. 그렇게 가야죠. 예. 나쁜 짓 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네. 죄에는 벌이 따라야 해요. 이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확실히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말한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의지를 표명하니까 검찰 지금 검사 사회가 바싹 얼어붙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했던 걸. 자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검찰이 예. 다른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사건만 정대하지 않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말 심각한 일탈이 있었고 다른 네. 사건 모두는 다 공명정대하게 했을까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건, 최근까지 모시던 선배께서 나가서 전관으로 대접받으면서 다루는 사건, 간단한 법 기술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저쪽으로 봐줄 수 있는 사건. 글쎄요, 진짜. 그리고 미운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 사건들은 많이 어떻게 해본 솜씨예요. 네. 어떻게 다뤘을까가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들이 약간 오금절인 상태이긴 하죠. 그러나 이 상태가 네. 치열한 반성을 통해서 네. 다시는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 범죄에 동원되지 않겠다. 네. 아니, 내가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다부진 결심, 다짐을 통해서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쏘나기는 잠깐 피하고 보자.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 나가면 찍힐 텐데 정도잖아요. 박 검사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예. 그 친구에게서 어떤 반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박상용 검사. 어떤 반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뻣뻣하잖아요. 하여튼 그 얼굴, 그 낯빛에 두려움이 잔뜩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 네. 아니, 근데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으로 이제 검찰을 통제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까불지 않는데 네네.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개겼을까요? 뭐 호구로 보였던 거죠. 호구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고 임기가 보장됐는데 그렇게 호구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 공무원들이?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왜냐면 자꾸 아니, 떠오르더라고. 요번에도 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하기 아니 위해서. 요번에는 왜 또 대구에 오시고 막 하여튼 국회도 다니시고 하여튼 아니 뭐 지금 그 양반이 온 이후에 바짝 붙었어요 지금 대구가. 그 영향 미친 것 같아요. 영향 미쳤어요. 네. 아니 저기 누가 그런 얘기했더라. 우리 저 김두일 작가가 그런 얘기했나? 한 5% 빠졌을 거라고. 아 정말 참 아니 진짜 그 자기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해안도 없어요. 해안도 없고 그냥 참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하고 또 자기가 저평가 받는 이 네네, 현실 네, 자체가 네네. 예. 그런데 그 뭐 꼭 대구만은 아니고 네. 2017년에 이제 집권한 다음에 5년 동안 사실 별로 보여준 게 없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어떤 예. 심판이 있었냐면 네. 그때도 이재명 후보였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뭐 갑자기 뭐 각광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내면서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유력 후보들을 잇따라 꺾으면서 네.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졌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심판론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역량 있는 일꾼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뭐 대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네. 그때 상황에서는 예.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라는 여론,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을까? 왜 문제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문제를 계속 키우기만 하고 방치하기만 했을까? 추윤 갈등이 벌어졌을 때라도 좀 다부진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글쎄 말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그 추윤 갈등도 그 노영민이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추미애 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실제로. 아니 뭐 그 당사자의 얘기니까 예. 뭐 감정도 실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감안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추윤 갈등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판을 키우고 윤석열이랑 괴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뭐 국정 운영 전반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성찰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보다는 예. 저는 맞습니다. 좀 아쉽고 답답해요. 예. 아, 참 그 양반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하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니까 검사들도 마음 먹고 마음 놓고 까불었던 거죠. 앞에서만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면 됐던 거죠. 예. 근데 국민의 대표 중에 대표잖아요. 대통령은. 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잖아요. 특히 예.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박근혜 탄핵 글쎄 직후에 말이에요. 그 정말 그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염원을 보듬어 안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